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오늘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된 하이브리드화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선거구 재조정 마지막 공청회에서 LA 한인타운이 10지구로 단일화된 하이브리드안이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공청회에는 많은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마지막까지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만 잘 넘기면 LA 한인타운 선거구는 10지구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는 변경 없이 LA 한인타운이 단일화된 하이브리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준비위원회가 지금 몇 달 동안 이거를 이제 단일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거구 재조정 커미션도 그렇고 지금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한인타운을 지금 단일화 해준다는 이제 거의 어그리먼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꼭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공청회에서도 LA 한인타운은 10지구로 단일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LA 한인타운 10지구와 경계를 두고 있는 4지구가 마지막 남은 변수입니다. 4지구 리디아 라만 시의원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각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넓히기 위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는 LA시 의회 최종 표결에서도 하이브리드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끝까지 꼭 한인타운이 단일화가 되게끔 많은 한인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될 수 있는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최종 표결은 다음 달 12월 1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통합교육구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학기 대면 수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통합교육구의 백신 1차 접종 마감 기한은 지난 21일, 2차 접종 마감 기한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LA 통합교육구에 따르면 1차 접종 마감일을 놓친 학생은 모두 4만 4천여 명. 전체 학생의 20% 상당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12살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식 권고 기한은 맞출 수 없지만 대면 수업의 길이 완전히 가로막힌 것은 아닙니다. 12월 첫째 주까지 1차 접종을 마치면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서둘러 백신 접종에 나서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 정책은 12살 이상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살 미만 학생들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오는 봄학기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 확진자 수는 지난 2주 새 32%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미성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일원의 코로나19 감염과 입원 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미 전역에 미성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성년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여 명에서 지난 18일 기준 14만 1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미성년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2%에 불과하지만 금주 신규 확진자의 25%가 미성년 환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성인들에게 널리 보급된 이후
미국 전체 감염자 중 어린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휴 기간 아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더욱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일원의 코로나19 감염과 입원율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5,401명, 감염률 4.4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2,900명 선, 감염률 2.5%를 기록하던 것에서 8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11월 초 1,800명에 달했던 코로나19 병원 입원 환자 수는 2,000명대를 돌파해 어제 기준 2,361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뉴저지주도 이번 달 초 1,000여 명에 머물던 하루 확진자가 지난 18일 기준 2,122명, 1,953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이번 달 초 644명에서 어제 기준 811명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6월 주내 코로나19 전파율이 1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주지사에게 공중보건 위기 비상 권한을 주고 방역수칙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시킨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 뉴저지주 내 코로나19 전파율은 1.23으로 약 2주간 1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머피 주지사는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대규모 모임 및 집회 금지 등의 제한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미접종자들의 중증 입원 확률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주요 집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나에서 미접종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접종 완료자보다 6.9배가 높습니다. 이달 초보다 조금 올랐는데 문제는 중증 입원 위험도입니다. 미접종자들의 중증 입원 위험도는 이달 초 9.5배에서 11.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 환자 집계를 통해 위험도를 산출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의 중증 입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Currently, unvaccinated Californians are 12 times more likely to be hospitalized with the virus and 16 times more likely to die from COVID-19 than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As families prepare to celebrate, it is critical that you and your eligible family members get vaccinated to ensure a safe and healthy holiday season. 현재 캘리포니아 내 백신 접종률은 75.6%, 다시 8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달 초 백신 접종률은 81.4%였는데 5세 이상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전체 접종 대상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어린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s a mother and a pediatrician, I know parents want to keep their families healthy and safe. I encourage every parent to get their children vaccinated, and I encourage all adults eligible to get their booster vaccine so that we can fully enjoy holiday festivities with loved ones. 가주 공공보건국은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에 필요한 안전수칙과 백신 접종, 겨울철 질병에 대비하는 요령 등을 영상 메시지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반드시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이 올해는 각종 악재에 상관없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뉴저지를 떠나는 브라운 씨 가족.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도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가족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Majority of my family were vaccinated, but the other half is not. So we're being safe. We're keeping masked, and we're vaccinated. And 이처럼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도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는 이번 연휴의 여행자 수가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we're expecting this year's travel period to feel a lot like it did back in 2019, the pre-pandemic. We're expecting about 53.4 million people will travel. So that means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company on the roads. There's going to be traffic. And when you get to the airports, if you're flying,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lines. 팬데믹의 여파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번 연휴에는 먼 길을 떠납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자들로 공항은 오랜만에 붐비고 있습니다. We are certified COVID-free and fully vaccinated because we're traveling to Canada and they require all kinds of paperwork. 이 밖에도 높아지고 있는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떠나지 못했던 여행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도 여행자들은 떠납니다. 130 miles that we're going roughly. And I actually hadn't planned to fill up here because it's almost $5 a gallon. So I plan to actually stop halfway where I know there's cheaper gas and finish filling up there. 휘발유 가격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용해 떠나는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Gas prices are high, but they're definitely not deterring travelers. Once people have decided they're going to go, they go. They just figure out another way of budgeting in the cost. 팬데믹 이후 다시 돌아온 추수감사절 연휴. 그동안 수그러들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행자들은 각자의 계획 속에 충분한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제15회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전시회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대지의 풍요, 또 다른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2명의 회원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일상 속 작은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은 37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남가주 사진작가협회는 지난 16년 동안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준비한 작품들을 주류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12월 3일 저녁 7시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며 사진작가협회는 이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출품된 전시작품으로 구성된 2022년 달력도 선물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관람 시간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미국 내에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 생활 체험 수기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LA와 코트라 LA 무역관이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미국에서 제2원 인턴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미 인턴을 경험하고 있는 선배들의 경험담을 공유해 초기 미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인턴들은 미국 인턴십 참여 계기와 초기 정착 생활기, 코로나19 속 어려움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등을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 2장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총영사관은 심사를 통해 우수작 16명을 선정해 모두 $2,000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6일까지며 당선자는 12월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